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x 또는 y의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그린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죠. 그래서 루트에 a 제곱이 있으면 a라고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값 a로 가고요.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아주 기본이죠? 그쵸?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었을 때 항상 절대값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a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절대값 기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 또는 y 값을 구한다. 구한 x 또는 y의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함수의 식을 구하고, 각 구간에서 이에 대하여 구한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급이 0이 기준이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1로 나오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요, x1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1을 넣어보면 여기는 얼마 나오죠?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똑같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V자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지금 기준이 되는 게 x가 언제일 때다? 1일 때다. 이걸 우리가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0 되는 것은 0이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더하기 1로, 0보다 작았을 때는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x인데 요 뒤에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0 넣었을 때 1이고,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3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0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x가 아니라 y가 기준이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5x가 될 거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다시 y 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는 이쪽에다가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는 y는 5x로 이렇게 그리고요. y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5x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5x다. 그쵸?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다. 네 번째도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 더하기 1은 x 더하기 1로,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약분해서 하나는 y는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가 x 더하기 2이므로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쵸?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는 y는 x를 그래프를 그립니다. y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이때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y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를 경계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값은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죠? 요럴 때는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고, 세 번째 x가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을 수도 있겠다. 얘를 다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x 더하기 y가 3인 거고, 이때는 x 빼기 y가 3인 거고, 이거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3이죠. 그쵸?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여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한다. 그럼 네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다. 얘를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0, x, y, 그리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여기 3, 여기도 얼마? 3.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y는 x 빼기 3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세 번째는 y는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도 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면 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습니까? 이 경우로 그냥 같이 볼게요. 이럴 때는 그대로 나와서 2고, 그 다음 두 번째일 때는 어떻게 되죠? x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플러스로 이렇게 써줘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서 얘가 나오고, 네 번째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y는 2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0xy고요. 얘는 y는 x 빼기 2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2를 지나고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둘 다 0 이상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세 번째는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죠. 그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컸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긴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생긴 거고, 네 번째는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면 둘 다 0보다 작은 쪽으로 우리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절대값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대칭이동을 이용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래서 이 방식을 알면 굉장히 편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다음같이 대칭이 이동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라고 여기 주어져 있죠. 여기 보면 fx식 전체에 대한 절대값을 한 겁니다. 전체에 대한 절대값을 어떻게 하냐면요, x 빼기 2를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 빼기 2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2,0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뒤집어 까 올립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랑 연결해서 이러한 V자 형식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fx를 그린다.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x축의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해서 뭐하자? 대칭하자. 그래서 이 밑부분을 위로 올려서,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V자로 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자? 얘가 0이 되는 게 2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2보다 작은 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x에 대해서만 절대값이 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를 그린 후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두고 y축의 왼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쵸?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y축의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뭐하자? 대칭 이동하자. 그게 뭐다? x에 대해서만 절대값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게 싫다 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0으로 하고 구간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작았을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 빼기 2, x가 0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이 방식을 알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y에 대해서만 절대값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있는데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만 그린다며 X축의 아랫부분은 윗부분 X축에 대해서 뭐 하자? 대칭 이동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립니다. 난 그게 싫다면 또 어떻게 한다? 0 이상일 때 그대로 이걸 풀어줘야 되고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가 되는데 다시 y 는으로 정리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랑 y랑 둘 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1사 부분만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y는 fx에 대하여 우리가 1사분면만 그리면 얘죠. 얘를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원점 이동시키니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겼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어져 있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앞에서 지금 뒤에서 배웠던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번 한번 볼까요? 5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3이죠. 1사분면을 그린다. 1사분면이 이거였죠. 이거를 x축 대칭하고 얘를 y축 대칭하고 원점 이동시키면 이러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윗부분을 그린 다음에 x축 윗부분을 그린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금 평행 이동하면 이 방식으로 좀 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대칭 이동을 이용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랑 위에 있는 방식이랑 같이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잘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 관점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데요. 얘를 0이라고 하고 기준을 나눠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풀어줘도 되고 a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체에 대한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전체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x축 밑을 뒤집어 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얘를 뒤집어 까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게 1번에 대한 정답이고요. 두 번째, x에 대해서 절대값 했습니다. 그럼 x에 대한 절대값 하면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하죠? 즉 y축을 경계로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얘가 2번 정답. 세 번째는 절대값 y죠? 그럼 무슨 축 대칭했다? x축 대칭했다. x축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x축을 경계로 위쪽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올 것이다. 한번 얘를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2x 빼기 4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생겼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아까 전에 선생님이 표현한 방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자? 일사분면만 그린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그쵸? x축, y축 이렇게 원점 대칭 이동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겼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도 해볼까요? 전체에 대한 절대값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자? x축 밑에 있는 걸 뒤집어 까서 올려서 이렇게 그린다. 그쵸? 얘를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있다. 그럼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한다.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려서 얘를 대칭 이동한다. 세 번째, 절대값 y가 있죠? 그럼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둘 다 이렇게 절대값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여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번째도 한번 식으로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식으로 해보면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3인 거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y는 x 더하기 3,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y는 x 더하기 3,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으로 나오고 얘는 y는 x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렸고 0보다 크고 작았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표시한 거랑 동일하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얘네들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방식,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이 방식. 아시겠죠? 그렇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해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인 점을 찾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일반적으로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x의 값에 꺾인 점이 된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가 꺾인 점이 되거든요. 그럼 m일 때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절대값이 이렇게 하나였을 때 어떤 m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꺾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a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가 됐을 때는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의 하나일 때는 꺾인 점이 하나,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일 때는 꺾인 점이 두 개, 절대값 기호가 세 개일 때는 꺾인 점이 세 개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0 되는 게 알파죠? 여기 알파에서 알파를 넣어주면 그럼 k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y 값이 k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k가 되고 알파에서 최소값 k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꺾이는 게 몇 번 꺾였다? 한 번 꺾였다. 그런데 얘가 0 되는 것은 알파랑 베타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알파에서 꺾이고 베타에서 꺾이는데 여기에서는 평행합니다. 이렇게, 즉 상수함수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값이 5라고 하면 알파를 넣어도 5, 베타를 넣어도 5, 요 사이에 아무거나 넣어도 5,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y는 절대값 x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6,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랑 6에서 꺾이겠죠? 2를 넣어 볼까요? 2를 넣어주면 값이 절대값이니까 얼마 나오죠? 4, 6 넣어도 얼마 나오죠? 4, 그쵸?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5 같은 거 넣어볼까요? 5 넣어주면 얼마 나오죠? 5 넣어줘도 4 나오죠? 여기에 5 넣었을 때도 4. 그 다음에 4루트 2 이런 거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4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있는 x에다가 4루트 2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4루트 2를 넣어주면 양수니까 4루트 2 빼기 2로 나오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분해서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3개였을 때는 꺾이는 게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하고, 베타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값을 갖는다. 요건 굳이 외울 필요 없이요.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항이 홀수계일 때는 이렇게 세 번째 경우처럼 가운데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짝수계인 경우, 지금 2개짜리만 했는데 4개짜리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죠. 그때는 가운데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를 엄밀하게 다 그리지 않고요. 엄밀하게 그리려면 얘를 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4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2, 1, 3을 기준으로 꺾여서 다 그래프를 싹 다 그려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한번 값을 구해볼게요. 얘는 여기 앞에 양수니까 V자로 이렇게 생겼고, 이때가 x가 3이었을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이 2개니까 이런 식으로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4 이렇게 생겼고 뭐 4 같은 거 대입하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게 싫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마이너스 1과 4 사이일 때 4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면 이렇게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눈다. 절대값이 하나면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썼죠? 그럼 절대값이 세 개면 구간을 몇 가지로 나눠서 네 가지로. 그쵸?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서 그 그래프를 다 그려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값을 이렇게 구할 때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꺾이는 게 세 번 꺾여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3일 때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1일 때가 제일 작은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어떤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최소는 1에서 생겼다. 3이 더 최소인지 마이너스 2가 최소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엄밀하게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 최소값을 값을 구하라고 하면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y는 요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하나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2. 그래서 얼마 나온다? 5.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절대값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봤어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방식으로 결론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조금 복잡할 때가 있죠? 그쵸?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다 좋지만 조금 복잡하니까 어떠한 방식도 배웠다?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얘도 머릿속에 꼭 넣어놓자. 이해되시죠? 이런 그래프는 얘를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 관점을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봤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꺾인 점을 찾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였을 때는 한 번 꺾이고 그 다음에 세 개였을 때는 이렇게 꺾이는 게 이렇게 세 번 꺾이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최소값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생기는 거고 짝수개면 그쵸? 가운데 구간에서 우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제 문제까지 해결해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